레코딩이 시작됐나요, 교수님? 아, 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논문 제목은 그 플렉스 매치, Boosting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Curriculum Pseudo Labeling이라는 그 논문입니다. 이제 앞서서 논문 주제 자체가 그 준지도 학습, 그 Semi-Supervised Learning 관련된 그 어프로치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라지 스케일 레이블 데이터셋,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거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게 시간이랑 비용,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의 어떤 그 휴먼 에포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노테이션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이 안 달려 있는 큰 사이즈의 언레이 데이터는 게더링을 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이 큰 라지 스케일 언레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틸라이즈 할 거냐, 기존의 그 레이블 데이터만 사용해서 모델 학습시킨 어떤 성능보다 그 성능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간단한 그 세 가지 이제 어썸션들이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continuity assumption, cluster assumption, 그리고 manifold assump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컨셉들을 다시 한번 그 좀 집어보면은 엔트로피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모델 프레딕션의 엔트로피, 그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론적으로 그 생성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덴스하게 있잖아요. 그 로우 덴시티 에리어로 이게 프로모트 된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거랑 같은 결국 그 활용되는 어떤 그 스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터러티브하게 데이터로 학습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원래의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하고, 그 예측값 중에서 특정하게 선별하거나 혹은 다 써도 되긴 하지만 그 예측값 자체를 가상의 레이블 혹은 수도 레이블처럼 보고 이터러티브하게 다시 레이블 데이터처럼 생각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시 언레이블 데이터 예측하고 수도 레이블 만들어서 다시 그 모델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 그 수도 레이블,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 스킴이라고 합니다. 많은 준지도 학습 방법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한 많이 사용하는 컨시스턴시 리그레이션을 하는 그 모델의 퍼터베이션이나 조금의 어그멘테이션 같은 걸 이미지면은 줘가지고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에 조금만 변화가 있거나 혹은 크지 않은 변화가 있을 때 모델은 여전히 컨시스턴트한 프레딕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엘투로스나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면 크로스 엔트로피나 그런 그 차이가, 모델의 아웃풋의 차이가 적도록 이 학습을 유도하는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매치, 사실 오늘 발표 논문 제목은 플렉스 매치인데, 이게 픽스 매치를 근간으로 해서 그 제시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픽스 매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준지도 학습 방법론이고, 그 플렉스 매치 이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타 퍼포먼스를 내는 어프로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컨셉이 이제 수도 레이블링 하는 거랑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어그멘테이션을 약하게 줍니다. 그렇게 약하게 준 어그멘테이션, 그 어그멘트 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프레딕션에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요.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한 걸 가지고 이 두 개의 아웃풋을 비교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언슈퍼바이즈 로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 레이블 중에서도 결국은 엔트로피를 보거나 해서 컨피던트하게 예측한 샘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되게 전통적인 수도 레이블링처럼 가장 큰 확률로 예측한 클래스의 그 프레딕션 값을 트레시홀딩을 해가지고 0.95면 0.95, 그 이상의 확실하게 모델이 예측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그 로스 텀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요거고요. 요게 이제 unsupervised loss, 그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만 consistency regulation을 주는 건데, 보면은 이게 스토캐스틱하게 그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이 어그멘테이션 텀인데, 이게 이미지가 그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이 위크하게 어그멘테이션 되면서 두 개의 값이 결국 실제로 다르고, 근데 여전히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게 들어와도 모델은 컨시스턴트하게 프레딕션 해야 된다는 거를 그 이렇게 주입하기 위해서 여기 그 투놈의 제곱을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언스퍼베이스 로스. 그리고 여기서 수도 레이블링 아까 말씀드린 그 언레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 값을 가지고 요게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요거에서 가장 큰 값, 뭐 엔트로피를 보거나 딱히 그렇게 하진 않고 거기서 가장 큰 값이 특정한 트레시홀드를 넘을 때만, 이 아이덴티 펑션이면 이 넘을 때만 이 수도 레이블이랑 이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언수바이드 로스에 넣어가지고 이 토탈 로스에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수도 레이블이 여기 아그맥스니까 뭐 소프트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하드하게 다른 건 0이고 뭐 원화처럼 원화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그 언레이브 데이터에 대한 언슈퍼바이스 로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기존의 이제 슈퍼바이스 로스에 웨이트한 텀을 더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막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막 아주 복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알고리즘이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게 이제 그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봐야 될 게 커리큘럼 러닝이 뭔가입니다. 예, 그 벤조 교수님이 2009년에 마이크레어에서 1저자로 발표하신 논문인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커리큘럼, 뭐 학습 커리큘럼 그런 거랑 컨셉이 비슷한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제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어떤 걸 학습을 할 때, 뭐 일생에서 학습을 할 때 학습이 그 트레이닝 자체가 어떤 특정 오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쉬운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복잡한 컨셉을 이제 학습하게 된다는 건데, 동물들 학습을 하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머신이나 뭐 러닝머신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커리큘럼 러닝의 어떤 시작이고, 결론적으로는 뭐 토익 익스페리언스 같은 걸 보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 향상된다. 그리고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때 못 본 그 언씬 데이터에 대한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냐, 이걸 좋은 모델로 많이 머신러닝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너레이션이 향상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컨버전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학습을 할 때 컨버전 스피드가 빠르다는 두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컨티뉴에이션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랑 그 앱스트랙트한 레벨에서는 여기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메소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제로 이제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어떤 C1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게 뭐 non convex하거나 그 직, 시, 바로 글로벌 옵티멀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거보다 좀 더 스무드한 펑션들, C0부터 람다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데 순차적으로 C1 이전에 C0, C0.1, 0.2, 0.3 이런 거 여러 함수들을 쭉 만들어 놓고 점차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 함수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로컬 옵티멀을 계속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최종적으로는 C1의 어떤 그 옵티멀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방법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퀄컴 러닝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C0, C1이라는 그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펑션이랑 비슷하게 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혹은 그 트레이닝 때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샘플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사용하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려운 것까지 같이 사용하는 식으로 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의 리웨이팅을 하는 좀 메소드랑 비슷하게 커리큘럼이란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수식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H가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가 이 람다가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함수가 컨티뉴어스 메소드에서 0부터 1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점점 늘어나니까 디스트리뷰 점점 유니폼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웨이트, 샘플 하나에 대한 웨이트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플렉스 매치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 일본 도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발표된 작년 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간단하게는 픽스 매치랑 여기서 프로포즈하는 이제 커리큘럼 스토어 레이블링이라는 컨셉을 이제 섞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상황에서의 그 적용 가능한 메소드고요.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레버리지 할 거냐. 근데 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비슷하게 기존에는 이제 컨센서스 리그레이션, 수도 레이블링 이렇게 두 가지 큰 어떤 최근 준지도 학습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의 어떤 그 드로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 그 전체적으로.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좀 밸리드한 이야기들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픽스 매치의 경우 언슈퍼바이스 로스 계산을 할 때 언레이브 데이터 중에서 모델 프레딕션의 컨피던스가 높은 거를 트레시홀딩을 해가지고 특정 트레시홀드 이상의 컨피던스를 가진 프레딕션을 가지는 언레이브드 샘플들만을 언슈퍼바이스 로스에 넣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트레시홀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타우라고 나중에 나올 건데 그걸 고정된 걸 사용하면 편한 거는 0.95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 질을 가진 언레이브 데이터만이 학습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은 이제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그 트레시홀드 굉장히 높으면 모델이 확실하게 예측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언레이브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고정된 트레시홀드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클래스에 서로 차이가 나는 그 러닝 디피컬티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트럭 같은 거는 뭐 강아지 같은 거에 비해서 좀 더 학습하기 러닝머신 학습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리큘럼 스토어 레이블링을 제안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타개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트레시홀드를 그냥 플렉시블하게 주자. 어떻게 플렉시블하게 줄 거냐면 클래스 모델이 이제 학습을 거치면서 각 클래스마다 어떤 클래스는 학습 잘할 거고 어떤 클래스는 학습 잘 못할 건데 이런 러닝 이펙트나 러닝 스테터스를 고려를 해서 트레시홀드를 플렉시블하게 매 타임 스텝마다 그 바꿔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떤 어려운 그 학습하기 어려운 클래스의 데이터를 모델이 더 잘하게 하려고 트레시홀드를 낮춰주면서 언레이브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고정된 트레시홀드를 사용하지 않고 플렉시블 트레시홀드를 사용하자라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그 트레이닝에서 더 빠른 컨버전스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의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셋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연구들에 비해서 거의 코스트 프리다. 뭐 추가로 뭐 그 컴퓨테이션 버든이 별로 없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스카스 레이블한 상황. 그 한 클래스마다 데이터가 4개 정도밖에 없거나 사이퍼 같은 경우 그렇게 레이블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컨센서스 리그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언레이브 데이터 많은 상황에서 그 뉴럴넷을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이
로스를 좀 주는 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 L2 로스나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 작은 오메가가 그 위크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프레딕션들은 사실은 스토캐스틱하게 나와서 이 두 개 값이 다르고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모델로 하여금 어그멘티드 된, 그 랜덤하게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들이 들어가도 여전히 컨시스턴트한 프레딕션을 하게끔 이제 학습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수도 레이블링이랑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을 결국 합치게 되면, 제가 그 몇 주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처럼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로우 덴시티 에리아로 좀 향하게 된다, 뭐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이건 픽스 매치의 경우인데, 어떻게 이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사용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스드 트레시홀드가 있고요. 이 모델 아웃풋의 가장 큰 값이 이걸 넣으면 아이덴티 펑션이 1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골라내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큰 오메가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인데, 이 p-hat은 그 수도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크하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프레딕션을 한 값을 가상의 레이블로 쓰고, 강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준 인풋을 넣은 프레딕션을 실제 프레딕션 보고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건데, 모델 프레딕션 컨피던스가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을 때만 그 샘플을 사용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언슈퍼바이스 로스에 끼워 넣지 않겠다라는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커리큘럼 러닝이랑 결국 비슷하게 커리큘럼 러닝에서도 이지 태스크부터 점차 어려운 태스크들을 학습하게 하면서 뭐 모델이 빠른 컨버전스, 그리고 높은 그 제너레이션 파워, 뭐 이런 것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어떤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학습하기 어려워한다. 그럼 그거를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 러닝 하는 방식처럼 이제 클래스 와이즈하게 그 플렉시블한 그 트레시홀드를 주자. 이게 결국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또 간단하게 넘어가면 수도 레이블링이 뭐냐. 사실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레이블 데이터만을 가지고 혹은 이전에 생긴 수도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낸 아티피셜한 레이블을 수도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 컨피던스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충분한 그 프레딕션 컨피던스를 가진 언레이블 데이터만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엔트로피가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가 낮은 데이터만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드하거나 소프트하게 둘 다 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텀이랑 같이 사용을 좀 하는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을 많이 좀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 선행 연구대 어떤 게 있냐 논문이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 사람들이 왜 다이나믹한 혹은 플렉시블한 트레시홀드를 왜 프로포즈 했는지에 대한 그 선행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인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그 학습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different time stamp마다 different 클래스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줄 거냐면 러닝 스테터스를, 모델의 그 러닝 스테터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트레시홀드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매번 모든 클래스가 다 다르게.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러닝 스테터스나 러닝 이펙트들을, 학습 효과를 어떻게 고려를 할까 생각해 보면, 클래스마다 그냥 모델이 몇 개나 예측을 했냐, 혹은 뭐 얼마나 많이 맞췄냐, 에큐러시 같은 걸로 그걸 넣어서, 에큐러시가 높으면 러닝 이펙트가 큰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하고 이 트레시홀드를 어저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클래스 C에 대한 그
플렉시블한 threshold라고 봤을 때 accuracy가 높으면 이 threshold를 그냥 높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accuracy가 낮으면은 threshold가 낮으면서 낮게 되면서 모델이 어느 정도만 컨피던트를 예측해도 그 언레이브 데이터들이 학습 과정에서 계속 사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의 문제는 이 accuracy를 매 타임스텝마다 계산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떼놔야 된다는 거고 트레인 셋에서. 근데 이 준지도 학습 상황에서는 안 그래도 레이블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있는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또 따로 떼놓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매 타임스텝마다 이 그 accuracy를 모든 클래스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그 컴퓨테이셔널하게 복잡하다. 그래서 트레이닝 스피드가 좀 저하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연구들을 좀 보면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threshold를 높게 줌으로써 이 수도 레이블이 노이즈한 거를 아무래도 좀 필터 아웃 할 수 있다. 왜냐면 모델이 그래도 0.95나 그렇게 픽스한 threshold 이상으로 컨피던트하게 예측하는 것들은 그래도 노이즈한 수도 레벨이 아닐 거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도 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거 학습 과정에서 리듀스 할 수 있다. 혹은 뭐 노이즈 어큐뮬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제가 이야기는 모델이 확 불확실하게 예측한 데이터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마치 진짜 레이블처럼 모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예를 들면 뭐 잘못 예측한 거를 실제 맞는 레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이 학습하면 그 확증 편향처럼 잘못된 거를 모델이 계속 맞다고 점차 모델이 학습하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PL 그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의 어썸션이 뭐냐면 threshold가 높으면은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한 그 러닝 이펙트가 높아야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면 모델 프레딕션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프레딕션 결과가 이 특정 클래스라고 예측을 하는 거냐랑 그 예측하는 값이 우리가 정해놓은 뭐 플렉시블하든 뭐 픽스든 특정 threshold들이 넘냐, 그런 샘플들만을 카운트를 하면 이 클래스에 대한 러닝 이펙트를 예상할 수 있다,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얘기하면은 어, 특정 클래스가 충분한 컨피던스 threshold를 넘는 모델 프레딕션 컨피던스를 가지는 그 언레이브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은 이 클래스는 학습하기 어려운 러닝 디피컬티가 높은 그런 클래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랑 보시면 굉장히 픽스 매치의 언스버저스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TC라고 하는 게 타임 스텝 T. 이 타임 스텝 T는 그냥 트레이닝에서 어떤 뭐 이터레이션 개념을 보시면 되고, 클래스는 그냥 예측해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라지 n이 언레이브 데이터 개수인데요. 이 시그마 TC를 러닝 이펙트, 얼마나 모델의 학습을 이 클래스에 대해서 잘 학습했냐라는 걸 에스티메이션 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언레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카운트라는 겁니다. 아이덴티 펑션 두 개를 준 거를 해서 이 프레딕션 언레이브 데이터에서 모델이 프레딕션한 컨피던스가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냐, 만약 넘으면 이 텀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 C에 대해서 모델 프레딕션이 예측을 한 거냐, 그 두 개를 고려를 해서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러닝 이펙트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고려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prediction of class 이 두 번째 텀, 그리고 prediction confidence 이 첫 번째 텀이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가 그냥 나오면 뭐 값이 아무렇게나 이제 원래 최대 뭐 n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시그마 값을 맥시멈 값으로 시그마 값을 나눠줌으로써 최대 뭐 1까지 되도록 이제 값을 노멀라이즈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그 뭐 노멀라이즈 컨스턴트 뭐 그런 값을 기존의 픽스드 트레시홀드에다 곱해서 이 플렉시블한 트레시홀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만약 잘 학습된 클래스다 혹은 러닝 이펙트가 높은 클래스면은 이 베타가 1이 되겠죠. 이 자기가 맥시멈 값을 가질 거니까. 반대로 이제 모델이 학습하기 어려웠던 클래스면은 이 러닝 이펙트가 낮게 되면서 얘도 낮아지고 트레시홀드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트레시홀드가 같이 낮아지면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언슈퍼바이스 로스에 모델이 충분하게 컨피던스를 갖지 않은 언레이브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도 이 언슈퍼바이스 로스 같이 계산이 되면서 학습 과정에서 언레이브 데이터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계속 프로시드 되면은 잘 학습된 클래스의 트레시홀드는 점점점 이제 높아지게 될 거고, 그 말은 모델이 프레딕션한 게 모두 다 사용되진 않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샘플들만,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컨피던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샘플들만 학습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라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새로운 뭐 컴퓨테이션이나 뭐 그 파라미터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lmost cost free라고 이제 페이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언슈퍼바이즈 로스가 결국 또 계산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어저스트한 트레시홀드 이상 모델 컨피던스가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 수도 레이블 그리고 스트롱리하게 어그멘트한 데이터의 프레딕션, 이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만을 사용을 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모델 프레딕션이라고 위클리하게 어그멘트한 모델 프레딕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픽스 매치는 비슷하게 그 기존의 그 레이블 데이터셋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 슈퍼바이스 로스 플러스 이 웨이트를 준 언슈퍼바이스 로스를 같이 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도식인데 계속 트레이닝이 계속 프로시드 될 동안 이 프레딕트 이슈 계속 변할 텐데 클래스 와이즈하게 어떤 클래스는 학습하기 어렵고 어떤 건 쉽고 이런 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할 때는 얼마나 예측을 확실하게 많이 했는지를 모델이 고려를 해서 이 트레시홀드를 클래스마다 좀 다르게 주면서 얼레이브 데이터가 러닝 이펙트가 좀 낮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얼레이브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입니다. 근데 또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또 봐야 될 거는 이 estimate and learning effect, 이 시그마라는 게 항상 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학습될 때마다 뭐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전에는 클래스 1으로 예측했던 걸 2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럼 1에서 다시 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estimate learning effect가 항상 좀 증가하진 않는다.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curriculum learning이랑은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프로포즈하는 게 요건 좀 더 사소한 거긴 한데 threshold warmup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레이닝 스테이지에 그 early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얼레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좀 랜덤하게 예측하는 경향성이 있다. 뭐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때문에 그 모델이 하나를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그냥 냅다 예측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랜덤하게. 그래서 이런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웜업 프로세스를 주는 건데, 기존에 이제 그 estimate learning effect를 normalize 한 걸 가지고 이 flexible threshold 계산을 했는데, 여기다가 그 denominator term에다가 요 기존에 요거 남겨놓고 얼레임 데이터 전체 개수에다가 러닝 모든 클래스에 대한 러닝 이펙트의 서메이션 값을 더한 거를 뺀 값을 디노미네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멀라이즈된 러닝 이펙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 두 번째 n 마이너스 모든 클래스에 대한 그 estimate learning effect의 서메이션 값을 뭐라고 보냐면 그 언랩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유틸라이즈 되지 않은 언랩 데이터의 개수라고 좀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이른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그 사용되지 않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웜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threshold 웜업을 쓰면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학습 쪽에 굉장히 많음에도 많지만 이 threshold를 적용을 하면 모든 클래스의 러닝 이펙트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non-linear mapping 펑션인데 기존에 이제 보시면은 이 그 normalize 뭐 이게 베타가 threshold 웜을 쓰든 쓰지 않든 상관없이 결국 이게 normalize 된 거잖아요. 베타 값은 이 normalization 시켜주는 베타 값을 기존 fixed threshold에다 곱해가지고 flexible threshold 계산을 하는데 이 리니어한 그 매핑이 효과적인 거냐? 왜냐면은 예를 들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베타 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요. 이 러닝 모델이 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레딕션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 말은 러닝 이펙트 계산할 때도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도 계속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베타 값이 계속 들쭉날쭉하면은 이 threshold 값도 early training phase에서 들쭉날쭉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럼 리니어한 매핑 여기서 뭐 말하자면 그냥 아이덴티 펑션 같은 거죠. 근데 이걸 쓰지 말고 non-linear mapping M이란 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 그냥 베타 위에다 갈아 끼워주는 건데요. 대신에 이제 모노톤하게 increasing한 convex 펑션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면은 베타 그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베타 값이 작으면은 threshold가 굉장히 느리게 좀 증가하고 싶고 그리고 반대로 베타 값이 크면은 그 threshold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하길 원해서 이 모노토닉하게 increasing하는 convex 펑션을 좀 프로포즈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additional parameter를 안 쓰려고 그냥 이 함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알고리즘인데 뭐 대단히 복잡한 건 없고 그냥 레이브 데이터랑 언레이브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를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threshold 웜업 할 거냐 말 거냐고 그리고 결국 뭐 계산을 한 normalized 된 러닝 이펙트를 estimate 러닝 이펙트를 가지고 플렉시블한 threshold를 각 모든 클래스 C에 대해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왜냐면 estimate 러닝 이펙트 클래스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리고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 prediction confidence가 특정 뭐 타우 이상이면 이제 prediction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unsupervised source 그냥 똑같이 계산을 좀 해주는 겁니다. experience를 보면은 뭐 사이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한 결과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펜딕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존 진지덕스 방법론들과의 성능 비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 매치에다가 CPL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 그냥 얹은 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픽스 매치에서 픽스 매치 임플리멘테이션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백본은 레즈넷 50 같은 걸 썼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SHN 데이터셋 말고 다른 나머지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 평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사이파 헌저 같은 경우에 400개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가 100개니까 밸런스드하게 클래스마다 레이블 샘플이 4개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 픽스 매치를 이제 14.3% 더 이제 아웃퍼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진지덕스 방법론에다가 CPL을 그냥 얹으면 되거든요.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걸 그냥 얹으면 되는 건데 그냥 threshold를 쓰는
기존의 모든 서머시블 러닝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다 플렉시블한 트레시홀드로 갈아 끼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해봤을 때도 그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가 다 향상되더라. 중요한 거는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거의 이제 어디셔널하게 필요가 없이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굉장히 그 컴플리케이트한 태스크, 이미지라고 봤을 때도 뭐 그 언레이브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 트레이닝 데이터랑 조금 다른 그런 어려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뭐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에 대한 거는 뭐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그 뭐 2의 20 이터레이션 20승 이터레이션 이후에는 그 컨버지 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없어 가지고 이 실험을 많이 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 아까 커리큘럼 러닝의 두 가지 또 장점이 이제 컨버전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제너레이션 파워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컨버전 스피드가 실제로 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픽스 매치랑 플렉스 매치를 비교를 했을 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2의 20승까지 이제 컨버전 스피드가 빨라졌다. 특히 사이파 100 데이터셋에서 라는 거고, 여기 저는 뭐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해서 그냥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게 트레이닝 러스가 플럭츄에이션이 있냐 없냐를 그냥 본 건데, 픽스 매치는 predefined and fixed and threshold가 threshold 타우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loss fluctuation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그 curriculum pseudo labeling은 그 플렉시블한 threshold를 계속 주면서 얼레이브 데이터가 말하자면 어저스트블하게 그 클래스마다 다른 그 어마운트를 계속 그 학습마다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스파이 로스가 추가가 돼서 계산이 되니까 이 로스 값들이 그 좀 플럭츄에이션이 좀 적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CPL이 그레디언트로 하여금 그 글로벌 옵티멈에 으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좀 신기한데 이 클래스 와이즈하게 애큐러시를 좀 보는 겁니다. 특히 early training stage에서. 그 저는 early training stage에서 봤던 게 좋았던 게, 아무래도 학습 초기 단계에서 모델이 좀 불안정하니까 실제 모델 컨피던스를 믿을 수 있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도 있고, 근데 결과를 보면은 픽스 매치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심한데, 플렉스 매치는 반면에 그 어저스터 그 플렉시블한 트레시홀드를 주고 얼레이브 데이트 사용량을 좀 클래스마다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이 클래스 와이즈 애큐러시가 다 좀 평이하게 잘 올라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이 CPL이 모델로 하여금 좀 프로액티브하게 그 어려운 클래스를 잘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러닝 에펙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 CPL 말고 추가로 뭐 트레시홀드 웜업이나 뭐 매핑 펑션, 그리고 트레시홀드 그 첫 번째 그 픽스드 앤 트레시홀드 타워 값을 어떻게 줄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보는 건데, 뭐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매핑 펑션도 뭐 컨케이브, 컨벡스, 리니어한 거 다 써봤는데 컨벡스한 게 제일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셔드 웜업을 한 그냥 결과인데요. 웜업을 하면 이 그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 텀의 디노미네이터가 요게 이제 그 작아지면서 그 트레셔드 밸류 뭐 플럭츄에이션이 생긴다. 요게 이제 픽스 매치 아까 보여드린 그 픽스 매치의 요 로스 그래프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펜딕스에 있는 건데 뭐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그냥 시각화되어 있던 거랑 비슷한 결국 내용인 것 같은데요. 클래스 와이즈한 애큐러시가 잘 학습이 된다. 그래서 어려운 그 러닝머신을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그 러닝 디피컬트가 높은 클래스를 언레벨 데이터의 양을 좀 조절을 잘 해주면서 결국 그 학습 과정 동안 잘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다른 방법론들 퍼포먼스 비교입니다. 네, 컨클루전인데요. 결국은 학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 서로 다른 러닝 디피컬티를 동시에 좀 고려를 하면서 트레시홀드를 줘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만 보면 뭐 대단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직관적입니다. 커리큘럼 러닝의 어떤 그 컨셉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프레딕션 컨피던스를 고려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해서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를 계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든 뭐 웜업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이 픽스드 스레시홀드를 플렉시블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특정 클래스들이 왜 모델이 학습하기 어려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고려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 계산을 할 때 프레딕션 컨피던스가 특정 그 트레시홀드 넘었냐랑 이 클래스로 예측을 했냐 요것만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왜 어렵게 예측을 잘 못하냐, 학습을 잘 못하냐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 에스티메이트 러닝 이펙트 고려한 플렉시블한 트레시홀딩을 사용함으로써 인포머티브한 언레벨 베이스 샘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선택되는 셀렉티브하게 모델을 선택하는 언레벨 샘플들이 인포메이티브하냐, 요건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뭐 프레딕션 퍼포먼스, 뭐 제너레이션 파워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임프루브하고 컨버전 스피드도 임프루브할 수 있고, 그리고 almost 코스트 프리하게 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퓨처 워크인데 뭐 롱테일 시나리오, 그 클래스 와이즈한 임밸런스가 있을 때 특정 클래스의 샘플들은 개수 많고 어떤 거 적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그 향후 문제로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첫 번째 이제 액티브 러닝이랑 해서, 액티브 러닝은 말하자면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주냐 뭐 그런 건데, 언레벨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인포메이티브 하냐 이런 걸 좀 고르는 거랑 좀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고요. 그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그 이른 부분에서 이런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그 제조 그 도메인에서 이 진지도 학습을 적용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 러닝, 이것도 뭐 재밌는 컨셉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한 건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